진불. 법회가 또 사루어 말씀하다세 대사가 이제 감에 무슨 법을 부촉해 남겨가지고 후대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를 보게 함이니꼬. 이제 법회가 이제 그 법을 전해준 누구누구한테 전해줬는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앞에 이 얘기를 했고, 또 법회 스님이 이제 대사에게 이제 사루어 말씀하다되 스님께서 가신 후에는 이제 무슨 법을 부촉해 남겨가지고 후대 사람으로 하여금 견성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말하되 너가 들으라. 후대 미한 사람이 다만 중생을 알면은 곧 능히 부처를 볼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중생인데요. 그럼 우리는 중생이면서도 중생인 줄 모르고 있는 모양이라. 중생인 줄, 여기 이 얘기대로 한다면은 중생인 줄 알면은 바로 부처를 본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중생이 돼도 중생인지, 중생도 모르고, 또 우리가 본래 부처잖아요. 부처면서도 또 부처인 줄 모르고, 그럼 우리는 이제 부처인 줄도 모르고 중생인 줄도 모르고 멍충이다 이런 소리. 그래서 이제 그 원각경에 보면은 지환직각이라 있거든요. 환인 줄 알아버리면은 바로 그 아는 자체가 깨달음이다. 우리가 중생인 줄 바로 알아버리면은 그 아는 자체가 이제 부처를 아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중생인 줄도 모르고 부처인 줄도 모르고 좀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달마심 후손이니까 모른다 하는 게 또 맞기는 맞습니다. 달마심도 양무제가 당신 누구요? 물으니까 난 모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슨 법을 이제 부촉하고 남겨가지고 다 후대 사람들이 견성하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얘기가 중생인 줄 알면은 능히 부처를 볼 것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은 부처 찾기를 망급을 하더라도 보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생이 왜 중생인지도 이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단경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중도 연기를 이제 깨닫지는 못해도 이해는 안 하겠습니까? 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이 왜 중생이냐 하면은 자기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연기를 모르니까 내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있다고 보는 그게 이제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연기로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그것이 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제 부처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알면은 그거는 이제 아직 체험 못한 거고, 이제 지식으로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야 그것이 이제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의문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중도 연기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백일법문 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책을 통해서 이해는 이제 중도 연기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이해는 했는데 지혜는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해관계에 얽히면 화도 나고 상대편이 미운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해했는데 왜 그거는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체험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거 없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왜 생활에는 그게 적응이 안 됩니까? 하는 분은 아직까지 나는 지식에서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내가 아직까지 수행이 이제 구경까지 못 갔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체험한 사람은 이제 이해관계에 얽힌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밉다 곱다는 생각이 안 나오죠. 거기에는 자유자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딱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하죠 뭐. 그럼 간혹 처사님 가운데라든지 보살님 가운데라든지 또 스님 가운데라든지 견성했다는 분들 중에 화를 버럭버럭 내고 또 이제 이해관계에 얽히면 막 입에 거품 물고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양심에 비춰보면 알죠. 옆에 사람도 보면 압니다.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 짝퉁이라. 실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선사시임들, 물론 이제 요즘 선사시임들도 돌아가시니까 막 책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미화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과거 선사시임들이 이제, 남긴 이제 어떤 어록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있는데, 나는 체험은 못해도 이제 이해하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좀 여러 해 됐어요. 여러 해 돼가지고 요즘 스님들이 그 좀 미화한 거하고 옛날 스님들 어록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은 미화하고 안 한 거 그건 눈에 금방 들어와요. 그리고 옛날에 한 스님들은 미화했다는 느낌이 절대 안 들 정도로 그 법이 정확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장 선녀나 이런 어록을 보면서 야, 굉장히 미화했구나 하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체험한 분이 미화를 시켰다면은 이제 그런 게 감춰질 수 있겠죠. 근데 미화한 분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미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는 조금만 우리가 견성을 안 하고 체험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금방 알아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미화하는 거는 체험 안 한 분들이 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 스님이 이제 진짜 깨달은 분인데 제자가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미화한다고 해가 자기 스님 또 이제 능력을 오히려 이제 잘못되게 만드는 수도 있는 거라. 그런 경우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나는 이제 그 옛날 어록들은 본인도 체험을 한 분이고 또 그 책을 편집한 분, 이런 분도 체험 한 분이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어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어느 한쪽이든지 이게 모자라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만급을 부처를 찾더라도 보는 것을 얻지 못한다. 내가 이제 너를 가르쳐서 중생을 알아서 부처를 보도록 하며 다시 진부를 보는 해탈 개송을 남기리라. 또 개송을 남긴다고. 미한즉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닫는 자는 곧 보민이라. 법회가 말하되 듣기를 원하노니, 개송을 남기준다 하니까 이제 듣기를 원하니 대대로 유전해서 세세생생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육조가 말하되 너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설레주리라. 후대 사람이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하면 다만 자심의 중생을 알면은 곧 능히 부처를 알미니 곧 중생이 있음을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중생하고 부처하고 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알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또 중생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생을 여의고는 불심이 없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차 안에서 어떤 학생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격이 똑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다 각각이거든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용케 부부가 사는 거 보면은 서로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비유 안 맞추면 이제 싸움하죠. 충돌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좋은 게 있는 반면에 또 그분의 또 단점도 있고 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좋은 면도 있고 저 형무소 가 있는 분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형무소 가 있는 분은 왜 가 있느냐 하면은 단점이 너무 자기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단점이. 그래서 이제 저 형무소에 가 있고 우리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 안 가고 여기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평생 이제 뭐 요즘 100살까지 살고 뭐 거의 90, 80 이렇게 사는데 정말로 이제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분은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자기를 이제 훌륭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한 사람이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실패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단점, 장점 두 개를 이렇게 딱 분리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생을 보면은 부처를 본다. 이렇게 했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또 부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장점, 단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장점은 또 이제 장점 때문에 단점도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단점 때문에 또 장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자기 장점만 이제 믿다 보면은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벌써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자기도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점을 또 우리가 잘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점, 단점을 넣어놓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단점도 그거는 연기현상이고 충도다 하는 걸 알고 장점도 그것이 연기현상이고 그것이 충도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장점, 단점이 다 장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되기 전에 폐병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단점을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70 먹어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장점으로 자기가 이제 인식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또 교만하려고 하면 아니야. 또 장점으로 내 마음이 굉장히 이제 괴로움이 또 다가설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내가 중도 연기를 이것도 연기 현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잘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중도 연기로서 그것도 대체해 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실제는 우리 인생살이에 그 장단점 때문에 이제 모든 운명이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 그래서 혹시 본인이지만은 이제 집에 자녀들 다 있을 테니까 걔들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걔들한테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걔들이 이제 장단점을 극복해 가는데 굉장히 좋은 이제 교육 방법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중도 연기 배워가지고 내만 써먹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제 처사님한테도 써먹고 애들한테도 써먹고 이웃 사람한테도 써먹고 이제 그게 사회화입니다. 그게 딴 게 사회화 아니거든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뭐 거창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중도 연기를 적응해 보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재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미로 느껴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는 가족이 없어 그런가 내 하나만 잡고 그걸 많이 해봤어요. 내 하나만 잡고 많이 해봤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은 많이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걸 극복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견성만 하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세세생생에 대대로 유전해서 이제 전해주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할진대는 다만 자심중생을 알면은 곧 능히 부처를 알미니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심중생을 알면 부처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중생이 있음을 말미암은 것이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다양한 성격이 천 가지 만 가지 성격이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주의 주장이 있고 뭐 인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조화해서 그게 이제 하모니가 되는 거지. 무슨 그게 없어지고 핵일화 돼 가지고 뭐 하나로 딱 만들어지는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조화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절대 핵일화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집에서 그러거든요. 이제 처사님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꼭 자기 주장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이제 애들한테도 막 호통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성격을 다 그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처사님들 생각에 딱 맞도록 애들이 자라고 맞도록 사고하고 맞도록 행동하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중생을 여의고는 불심이 없다. 중생을 여의고는 불심이 없다. 이 단점을 여의고는 불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단점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고 모아인 줄 알면은 그것이 이제 단점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점은 장점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럼 장단점 빼버리면 부처 하나 뺏긴 안 나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인생 결정은 저는 그 장단점에 의해서 된다고 보거든요. 장단점에 의해서. 이것만 잘 자기가 컨트롤을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장단점 갖고 이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중도 연기를 알게 되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발견해도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 분이 되거든요.